어떤 친구가 문제를 읽다가 저에게 단어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 문장은 이거였어요. 옛날에는 왜 결혼을 해도 부모님과 사는 확대 가족 형태가 많았을까? 이걸 보더니 선생님, 확대 가족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희 어른들은 이때 보통 뭐라고 하죠? 문장 앞뒤로 한번 살펴봐. 또는 글이 좀 길면 한번 쭉 읽어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저희 딴에는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봐 라고 한 건데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때에는 앞뒤를 읽고 아 그렇구나 라고 찾지만 그 다음에 또 그 같은 상황이 되면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앞뒤 문맥에서 찾아봐. 앞에 뒤에 읽어봐.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그 단어의 뜻을 짐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읽기 전략 키우는 여러 가지 중에서 단어 추론하는 것 중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읽기 능력. 저희가 조금 다른 말로 독해력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읽기 능력이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제 책 제목에 읽기 머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의도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 본 낯선 글도 당황하지 않고 읽기 전략들을 활용해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문해력이라는 말이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문해력은 조금 더 폭넓은 의미예요. 글을 읽고 생각하고 자기 것을 창출하는 것까지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입에 달고 살지만 되게 애매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읽기 머리, 읽기 능력은 아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쓰기라거나 사고력까지 당연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읽기 능력 키우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친구들이 딱 현장에서 보면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단 글을 딱 만났는데 이거 모르는 글이야. 나 처음 보는 글 같아 하면은 아예 읽는 행위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또는 첫 줄의 내용이 어려우면 전체 구조를 안 보고요. 계속 그 첫 줄에만 머물러 있어요. 글 전체 흐름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적극적으로 추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읽기가 될 리가 없죠. 수학 문제집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안 읽고 그냥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가 있겠죠. 독해 문제집 같은 경우도 지문을 읽지 않고 그냥 대충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지문에서 찾는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읽기 머리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책을 읽기는 읽는데요. 책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서도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는 쉬운 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씩 성장을 해야 그 아이의 생각이 성장을 한다는 거고 생각이 성장을 해야 책의 수준이 높아지는 건데 이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하셨다가 고학년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니까 아이들 글 읽고 쓰는 걸 보면은 대강 보이기는 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이만 보니까 이제 기준이 없어서 잘 안 보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잘 읽는 친구들 읽기 머리가 읽는 친구들은 어떻게 읽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글을 만나는 순간 처음 보는 낯선 글이라고 해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읽고 이해를 해낼까 전략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글인지 파악해봐야겠다 하면서 쭉 훑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어떤 핵심 소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판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문단 중심으로 끊어보면서 글 전체 구조를 파악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빠르게 글을 읽어내면서 대충 어떤 뜻인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정독을 천천히 하면서 끝까지 읽어봅니다. 읽다가 스스로 여러 가지 체크들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체크할 수도 있지만 글 전체적인 관계를 그려가면서 밑줄도 긋고 도형 같은 것도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문단별로 쪼개서 살펴보기도 하고요. 문단별로 핵심어를 써보기도 하고요. 단어가 좀 많다, 모르는 단어가 많다 싶을 때에는 단어부터 어떻게 유치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읽기 머리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고 그 글이 어떤 글이고 그 글이 읽는 사람에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과
활용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말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느낌의 능력이 아니라 해낼 수 있는 힘 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문맥 속에서 파악해봐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그 단어 뜻을 알아낼 수 있을까를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글이 어렵다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먼저 소리 내어 읽어봐 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 글이 좀 어려워. 소리 내어 읽어볼까? 라고 선택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글 자체를 많이 다루어 보지 않은 아이들은 어려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게는 소리 내어 읽어봐 이렇게 좀 전략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펜으로 아예 문단을 잘라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두꺼운 사인펜으로 문단을 자르면 글이 조각조각 보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읽은 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너무 낯설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면 그 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태양계에 대한 글이다. 근데 너무 길고 이해가 안 된다면 태양계라는 거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좀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어른들이 좀 글을 읽을 수 있게 옆에서 좀 도와주다 보면은 그걸 아이들이 배워요. 그래서 내가 읽는 글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것도 사실 처음에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려워도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읽어낼 수 있구나. 이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계속 도와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전략들을 활용해서 글을 읽고 이해해내는 거죠. 읽기 이론서에 보면 읽기는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읽기는 가르칠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이해 못하는 글을 옆에서 누군가 이해시켜 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짧은 글 같은 거나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글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익숙하지만 낯선 글, 또 한 가지는 아주 낯선 글이거든요. 익숙하지만 낯선 글은 평소에 읽던 동화책이나 평소에 읽던 지식책이에요. 그런 책은 배경 지식이 있어서 낯설긴 하지만 익숙한 느낌으로 읽어내서 스스로 읽을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낯선 글을 만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교과서, 그 다음에 독해 문제집의 지문, 국어 문제집의 지문, 아니면 비문학 책. 또는 지금 저희가 벌써 그렇게 갖고 와서 연습할 필요는 없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능 지문 같은 것도 다 처음 보는 낯선 글들이거든요. 이런 글들을 잘 읽어내는 게 읽기 능력이 있는 거고 읽기 머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셔서 잘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는 거는 이거는 선행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 읽기 발달 단계상 1학년부터 차곡차곡 해야 쌓이는 거라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읽기 머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보이는 이 공통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항상 보고 있어요. 딱 종이만 나눠줘봐도 알아요. 글이 적힌 종이만 나눠줘도 읽기 머리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아예 읽을 생각조차 하지를 않아요. 읽어야 그 다음에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글을 쓰든 요약을 하든 뭐를 하는데 그 다음이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무조건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글을 읽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공부를 하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결국에는 하는 거거든요. 그냥 책을 펼치고 앉아서 스스로 하는 건데 펼치자마자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리고 읽기머리가 없어서 그걸 어떻게 읽어낼지 방법을 모르면 멍하니 있는 거죠.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가 시작 자체가 안 된다. 평균적인 것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솔루션을 하나 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을 꼭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전제입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읽기 전략도 배울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독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